스트리밍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스트리밍 이제 꺼주시고, 우리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몇 분이 보셨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불가하지만, 그냥 직장은 없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아파트만 때려 지으면 분양받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행정이 도시 외곽 지역에 분명히 악기야를 만들 것이다. 악기야가 뭐냐? 공가입니다. 아파트 공사가 정말 무슨 만리장성처럼 쌓여 있어. 저는 과연 그 자리에 그 아파트가 다 분양이 될 것인가, 다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을 것인가, 너무너무 신기하게 궁금해서 거기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구 유입을 뭐 50만인가까지 목표를 세워서 인구 유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인구 유입이 되냐 그랬더니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가 있냐 그랬더니 서울까지 2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 GTX로. 그냥 직장은 없는데, 일자리는 없는데 아파트만 때려 지으면 분양받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행정이 도시 외곽 지역에 분명히 악기야를 만들 것이다. 악기야가 뭐냐? 공가입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세요. 지하철 타고 40분 거리에 공집이 그렇게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15년, 20년 정도 지나면 어쩌면 저쪽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요, 한 층에 3개 실이 있다고 치면 내가 여기 살면 이 3개 층을 내가 다 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학교가 폐교가 되고 있어요. 인구가 줄어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죠? 아파트 가격도 인구가 있어야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경제 성장 부흥기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인구가 증폭했습니까? 지금 많이 꺾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곽 지역은 제가 볼 땐 그래서 창릉 지역, 창릉 3기 신도시에 입주 시에 파주 운정이 받을 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도시 정비를 잘 해가고 있더라고요. 파주 운정 지역에. 굉장히 저는 좋은 동네라고 봐요. 서울하고도 이제 점점 그 물리적인 시간도 좀 가까워지고 있고, 이제 또 진짜 그야말로 GTX가 개통이 돼서 막 다니고 그러면 어쩌면 파주 운정 지역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 주식도 그런데요. 금리 인하가 될 거야가 아니라 금리가 상승이 멈췄어. 그럴 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벌써 심리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금리 인하가 만약에 한번 0.25%라도 내려가는 순간 이제 또 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년, 21년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뻥을 쳐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뛰었거든요. 여러분, 아파트가 없어서 여러분 어디 천막에 사세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고 새 아파트가 부족한 거예요. 새 아파트. 그렇다고 흔 아파트라고 해서 내일 모레 쓰러질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건설업, 경설, 경기 쪽으로 본다면 계속 새로운 건물은 지어져야만이 굴러갑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건물은 부셔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15년 된 아파트에 사는 A가 지금 지어진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15년 된 아파트를 누군가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사줘야 그 돈 갖고 뭐 돈을 좀 더 보태서 가든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사줄 세력이 없잖아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꾸 서울 중심, 수도권의 최요지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래야 뭔가를 팔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거시적인 질문인데, 부동산은 아직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유효한가요? 유효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온 거지, 만약에 재산 증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금 여기 아무도 안 오셨어요. 김포로 이사를 가시거나 송도로 이사를 가시거나 파주 운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가격에 차액이 있다 보니까 그 돈 차액 가지고 좀 편하게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에서 파주 운정이나 동탄이나, 예를 들어 동탄까지는 아니겠지만 마포 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제 말 안 듣고 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18년도에 제가
야, 거기 집을 팔고 일로 옮기는 게 좋겠어. 왜냐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현상 때문에 여기의 집값은 김포가 10%뛸 때 마포의 집값은 50% 뛸 거다. 그렇다면 재산 증식으로만 본다면 똑같은 돈을 주고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가 굳이 왜 을 겪고 나니까 더 느낀 거죠. 그게 저한테는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얻은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또 GTX 개통하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재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 나면 호재는 없어진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나면 잘 안 해주잖아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막 네가 최고야.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걸 어디다 주게 이렇게 되잖아요. GTX도 마찬가지로 개통하기 전에는 얘 때문에 가격이 더 뛸 거야. 이거 되고 나면 너무 좋을 거야. 그런데 되고 나니까 흥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스트리밍 이제 꺼주시고 우리 지금 라이브로 보신 분들은 몇 분이 보셨는지 제가 지금 확인이 불가하지만 거기는 닫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좀 더 예민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나갔나요? 예. 있는 분들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한 번 하신 분들은 되게 쉬워. 갈아타기도 쉬워. 그런데 안 그런 분들은 거액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내가 계약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막 여러 가지 불안한 거야.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잘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용기. 근데 용기를 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을 믿어야지 용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신을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가 오정보면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내가 발품 팔아서 생긴 정보는 내가 스스로를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이사를 할 수가 있고 부동산을 거머쥘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모아타운에 있는 빌라 투자 좋죠. 투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속도를 견딜 수 있느냐 내가. 그 다음에 또 거기도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항상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빌라가 예를 들어 3억이야. 근데 지금 전세를 2억 9천에 줬어.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3억이야. 그럼 전세는 뭐 1억 8천, 2억 선. 내년 6월에 전세 만기가 이제 다가오는데 향후 전세 전망은 어떻습니까? 역전세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나요? 아니면 전세 시장 자체가 아예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전세 시장 자체는 자꾸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내년 2024년이죠. 역전세가 내년 그때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죠? 반토막이 났는데 부동산의 가격은 오른단 말이죠. 분양가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역전세가 날 수가 없는 게 갱신된 가격으로 이제 그때 2년이 지난 뒤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때 가서는 지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기회로 따지자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경매는 일단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진 집값 그 매매 그 급매가 나와 있는 거 있으면 또 누군가가 서로 막 부동산하고 친한 분들이 먼저 가서 잡아버리잖아요.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영끌들의 경매 물건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은 18년도나 이런 데 샀던 분들의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고 대다수가 영끌들이 무리하게 산 집들이 감당이 안 되는 집들이 나오고 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둘 다 가능한 게 좋다. 예. 강남의 대단지에 있는 아파트의 1층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상가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텅 빈었어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건 이제 신도 모르는 영역인데 저는 송도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저는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송도가 참 살기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도시 정리도 잘 돼 있고 세계적인 도시답게 국제도시답게 잘 지어졌어. 근데 역시 거기도 공급이 너무 많아. 공급이 만약에 많이 멈췄다. 사야죠. 사고 살아야죠. 그죠?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뭐 또 하나 더 사도 되고. 송도가 전망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건 그건 전망이 어둡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공급이 너무 많다. 지금은 많아. 근데 그 공급이 이제 만약에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안 지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한 2년, 3년 지나면 또 공급이 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송도의 집값이 또 이렇게 튀어오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 너무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오셔서 표용호 이야기를 들어오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표용호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 많이 보내시고 댓글도 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혹시 또 제가 행여나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또 부족한 면을 보이면 나무라지 마시고 더 응원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강연자 바깥에 로비에